예, 지금 이거는 사운드는 알았지. 사운드 꺼져 있는 마이크는 꺼져 있는데. 청부모님의 가운데 건강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2021년 12월 12일 양력 1월 24일 대체 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군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상처와 불신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지친 저희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들어와 내 안에 스며들 때 나의 마음은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철현, 천주, 천진, 천부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명세 7절과 8절을 지창하시겠습니다. 가정명세 7. 천리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돼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경과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리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성약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대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중영 고학교에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보고 드릴. 마음 모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 3대 왕권 가인 아벨 앞에 저희들 보고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희들 성전에 모여서 당신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지금 아주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 하루하루 깨닫고 느끼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국가적으로 사탄권의 이 권력들이, 세력들이 저희 시민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아버지 시련 앞에 놓이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당신께서 세워주신 3대 왕권이 무엇보다도 최선의 앞에서 저희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 주심에 저희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당신 앞에 한없이 감사함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 그것을 뒤쫓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아버지 앞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 그러한 각오로 다지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끌어 주시는 그 섭리 앞에 언제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형제자매 식구님들, 전 세계의 모든 고난권의 식구님들에게도 당신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아버님의 보호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또 드려올 때 축복 충신 가정 김종영 히로타유미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다음은 소유왕 순회사님께서 말씀과 축구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왕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미국 공화국은 사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1776년 4월 7월 4일 날이 이제 미국 공화국이 탄생됐잖아요. 그 미합중국 독립 그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 인민을 썼더라고요. 미국 그 건국기념본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산당들이 중국도 인민을 쓰나 봐요. 예. 또 하는 말. 엔터. 지금은 내가 또 엔터신 화면이 안 넘어가네. 화살표. 화살표가 어디 있는 거지? 이쪽 엔터 화살표. 예. 맨 밑에 쪽에 이제 엔터가 있는데 화살표. 그것도 눌렸는데 안 넘어가네. 슬라이드쇼를 가만히 있어. 어디 2변에 어느 2변? 예, 2번 찍었습니다. 예.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째로 왕님께서는 중국의 공산당과 이제 딥스테이트, 이 딥스테이트를 이제 딥스를 하더라고요. 딥스. 이거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가지고 배후에 거대한 암흑 세력이 하나 돼 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이 대선을 전부를 조작해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딥스테이트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권위주의 국가에서 압력하는 민주주의 제도 밖에 숨은 권력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권력 집단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예를 그래 들었더라고요. 그 미국의 건국 역사의 그 대통령 암살된 대통령 있죠. 케네디. 35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인데 케네디가 1963년도 텍사스주의 그 달라스를 방문 중에 12시 30분에 이 괴한으로부터 저격받아 살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5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죠. 10년 후에 이제 대선 조작이 이제 모두 이루어져 가지고 망했는데 이 모든 조작의 배후의 그 본체는 뭐냐면 딥스테이트라는 거예요. 딥스테이트의 원조는 이제 소로스 뭡니까? 소로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바로 교황. 이탈리아의 그 교황이 그리고 딥스테이트와 함께 연해가지고 이번 모든 대선을 조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케네디가 암살했느냐? 당시에 딥스의 세력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무섭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딥스가 그걸 알고 또 당시에 그 딥스가 FBI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딥스를 이제 완전히 파괴하지 이걸 잡으려고 이제 했는데 왜? 50년 역사가 있는 것이 딥이라는 거예요. 그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했지만은 역시 4년 임기가 아주는 안 되잖아요. 역시 한계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이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는 2017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거 대선 기간에 도청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극우의 성향 매체인 브레이바트 뉴스가 이를 딥스테이트라는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것이 제목이 보도되면서부터 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 이후에 오바마 중심해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그 수로가 딥스테이트라는 게이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회자됐고,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딥스테이트를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평가나 연방 관료, 정보기관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두 번째가 엉님은 QAnon의 애국 활동을 저해하려는 심리전의 패배라는 거예요. 이 QAnon이 뭐냐면은 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극우 음모론자라는 거예요. 음모론자.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뿐만 아니고 미국 자체 내 커뮤니티 안에 있어서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그 낙관주의자들의 가짜 희망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우 음모론자가 아닌 척하면서 딥스하고 하나 돼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님은 트럼프의 가장 큰 직무유기였다.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분통수권자로서의 일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행정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비상계엄선포를 했고 실제로 계엄선포가 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단만 내리면 됐다는 거예요. 결단만. 그런데 역시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트럼프의 리더십의 수준은 훌륭한 경제 리더요, 훌륭한 사업가다. 신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지막에 크게 실패하고 약한 모습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임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미국이 4년 대통령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의 미국의 모든 실적을 어느 대통령보다도 하나님은 트럼프를 세워서 많은 실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왕님에게 트럼프를 당선시켜라 당선시켰잖아요. 아버님이 당선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년의 임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론의 거짓을 공개하고 사법체제의 부패, 법원이 모두 소송을 다 기각했고 심지어 공화당도 민주당도 결국 같은 한 팀이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갔잖아요. 트럼프는 대법원, 사법체계, 언론, 정치인들, 펜스 부통령 모두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 폭로됐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거대한 그 늪에 물을 싹 뺐다는 거예요. 빼버리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대통령직에 앉은 자, 중국 공산당의 퍼패스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며 대응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위헌적인 부정선거, 이건 사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연설할 때마다 이거는 사기 선거다. 한국은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언제나 사기다. 사기다. 사기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 모든 표를 교묘하게 해가지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훔쳐갔다. 사기다. 사기를 막지 못하고 중공의 꼭두각 씨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줬다는 것이 큰 실패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트럼프를 포기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미국을 중심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위대하게 만들고 또 미국까지 이제 공산주의, 세계 공산주의가 이제 마저 점령해가지고 세계를 공산주의 하려고 마지막 미국을 이렇게 쳤는데 트럼프가 그걸 막으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트럼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왕님 말씀이죠. 이미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아마 자유를 찾는 이 운동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렇지만 큰 실패로 인한 트럼프는 이 운동의 중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심입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요, 참부모님이요, 3대 왕권이요, 가인 아벨 가정이 역시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베이징에 이제 베이징이 미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조지아주의 한 여성 의원은 어제 3일 전인가요? 어제 벌써 조 바이든을 탄핵하게 됐다는 그 조문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답니다. 이번 선거는 완전한 강탈이다. 대법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역겹다. 우리가 앞으로 텍사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텍사스 달래스 안설을 하겠잖아요. 그 때문에 이 텍사스주가 무슨 뜻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난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어디로 갔습니까? 텍사스로 날아갔어요. 아마 텍사스 그 안에 우주사령부의 그 뱅크가 거기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마 이 텍사스가 뜻이 있는 주고 그런 섭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택한 그런 주로 준비해 놓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텍사스주의 그 여성 의원, 이 조선인데요. 조선 의원이 벌써 탄핵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조 바이든을 탄핵해달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텍사스로 확대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식구들과 커뮤니티의 친구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왕님께서 그 선거 기간에도 2번이나 텍사스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텍사스 이제 사진인데요. 이제 영상도 보내왔습니다. 이 아주 호수가 있어가지고요. 호수가 전체가 12마일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수 전체 그게 넓이가 12마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런 왕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 보니까 흰소들이 있었답니다. 흰소. 원래가 무슨 해지요? 신축년인데 흰소의 해입니다. 흰소. 아마 그 텍사스에 가보니까 이 흰소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왕님 이제 전체 대원을 모시고 가서 데려가서 이제 방문해서 기도하는 움직이죠. 왕님께서 열심히 지금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킹스에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트럼프가 다 해결해 준다는 설들이 많은데 이 텍사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들이다. 바이든이 취임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니까 취임하기 이전이죠. 이전에 이제 텍사스에 가서 하신 말씀이죠. 보이며 우파들이 그저 낙관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좌파들은 매우 심소하게 움직이고 있다.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겁을 먹은 좌파들이 더 강하게 통제하고 보복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제 바이든이 뭐 와서 이제 그 지금 마지막으로 발표했다 그랬죠.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은 전부 다 14일 격리하겠다. 그런 게 떴지요. 그런 것이 뜨더라고요. 코로나 규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백신을 강화당할 것이다. 개신교 탄압이 더 심해질 것이고 많은 애국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자유와 정의에 불타는 애국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지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를 보고 마음이 떠날 것이다. 그들이 기존의 기독교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천일국 헌법을 보고 왕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 많은 애국자들이 왕님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편하게만 해주면 우리가 금세 약해지기 때문에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후에 은사 있단 말이죠. 아버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이게 미국 대선의 이게 실패나 이거 잘못이 이게 하나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기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힘들다. 그렇지만은 불평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붙들어야 된다. 아버지를 삼대 왕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실망이 큽니까? 미국 시민들이나 우리도 역시 그렇죠? 엄청난 실망이 지금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힘들지만은 절대 불평하지 말라. 왜? 2020 대선의 배후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운 섭리의 전략 전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늘 암살 당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 암살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암살 안 당했잖아요. 불평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붙들어야 된다. 1월 6일 집회 참석 이후에 미국에 이건 여러분 알고 계세요? FBI 이건 연방수사국이죠. 연방수사국에서 왕님께 연락이 왔답니다. 이건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워싱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다 봤다. 왕님, 감사원장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왕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항상 왕님 가이라벨 가져오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니 조심해야 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한다. 각자 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조심해라. 그리고 희망의 말씀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제2의 성전을 만드실 그런 예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훈련장과 캠프장 등 시스템이 잘 갖춰진 넓은 땅을 계약하려고 진행 중이시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우리 식구들이 모두 타켓이 되어 위험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왕님들 전부 다 텍사스로 모이라 명령할 수 있다. 이제 피난처, 피난처.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최악의 경우에 있었어의 도피성. 왜? 텍사스주가 여러분 이미 다 알죠? 이제 50개 중에 유일하게 보수주면서 그 텍사스의 모든 관료들이 연방 정부에 대한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에 조정받아가지고 정치 사탄주의를 가지고 지금 정치하기 때문에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래전부터 텍사스는 독립해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독립돼가지고 우리는 따로 독립주가 아니고 독립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제 이게 사기 부정선거에 그 법무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수사했더라고요. 수사해 가지고 전부 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년의 형을 때렸더라고요. 부정선거. 그런 지역이 지금 텍사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기 부정선거 20년, 그게 얼마나 중죄입니까? 이건 엄청난 중죄라는 거예요. 국민의 그 신성한 권리를 이걸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깨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거는 국민의 권리나 자유나 모든 걸 다 이걸 갖다 그걸 깨버리거든. 얼마나 큰 죄냐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20년 구형했더라고요. 감옥을 지금 그러니까 잡혀가는 영상이 막 뜨고 하더라고요. 훈련생 캠프 등 시설시도 잘 갖춰 넓은 땅을 계약하려고 진행 중이시고 정말 자기 경우에는 이제 이주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 텍사스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호수와 녹색도 있고 오일 그 탱크가 아주 큰 거 있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많으니까요. 탱크가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캠프장으로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교육, 훈련, 전도, 대피소동 다양한 공간이 있는 것이다. 원리본체는 교육, 절대성 교육, 평화군, 경찰, 훈련장, 주짓수와 부시, 크래프트시, 사격장, 기존 훈련 내용에다가 거기는 뭐 아마 그 멧돼지, 돼지가 많나 봐요. 멧돼지 사냥도 하고 할 수 있고 오리 사냥도 할 수 있고 낚시 등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다. 제 대피 장소이기 때문에 제약의 경우에 전 세계 식구가 부인해 올 수도 있고 또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일탱크, 큰 오일탱크이기 때문에 보트들이 이제 다니다가 이제 오일 떨어지면 이제 그 주입하러 오잖아요. 이렇게 오일탱크도 있고 일반 보트가 와서 오일을 보충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있던 곳이라 거기서 우리도 카페나 레스토랑을 하면 좋겠다. 캠핑장에는 일반 시민들의 그 VIP 그런 차들이 많이 그 주차되어 있더래요. 세워져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트럼프 지지자들로 보였다.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아주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있나 봐요. 캠핑장 주변이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전도 현장이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결혼식장을 예쁘게 설치하고 결혼식 이후에 보트를 타면서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트를 타고 이제 12마일의 그 참 넓은 강 그걸 이제 하면서 이제 경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 텍사스 이 멋진 땅을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만약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선을 당선됐으면은 이런 준비한 텍사스 땅을 아버지가 준비했겠나? 그런데 텍사스에 가실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버님께서 가라고에 갔다. 아버님도 가라고에 왔다. 그런 말씀을 2번이나 이 총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 선거 이제 그 결론하기 이전이죠. 기본 준비, 기본적인 설명 다 갖춰져 있는 점이 매우 좋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선발 곳이 많고 기후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겨울은 시원하고 쾌적한데 여름은 매우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게 있다면은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의 때, 지금은 아주 힘든 고난과 혼란의 시기다. 고난과 훈련이 기회가 된다. 그러나 전도가 빨리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도가 빨리 되는 시기가 왔나 봐요. 전도가 빨리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내용을 우리는 담고 있다. 아마 이 텍사스에 수련소 짓고 하게 되면은 많은 단체나 더욱이 아벨권 기독교 그 주위에 아벨권 기독교가 거기 아마 그런 게 맞나. 왜냐하면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도와주면 결국은 이 교회 문을 닫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를 인간의 본래 자유와 평화와 권리를 보장해 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연의 그 창조 이상의 권리를 그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단체의 단체가 기독교잖아요. 사람들은 기성 그리스도 교회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금 또 우리는 가연의 희망도 마찬가지죠. 아버님이 천일국 문화 문명권 천일국 헌법을 이제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왕님이 보시는 이문경의 대선의 하나의 그 어떤 반일까요? 이제 자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의 시민이 보는 8천만 이상의 미국 시민이 보고 있는 이 조 바이든의 이 46대 대통령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과연 진짜 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의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드디어 취임했다.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이 내일처럼 밤을 꼬박 세우면서 트럼프의 체포 명령이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트럼프의 체포 명령이 없었고 취임식은 무사히 끝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바이든이 취임식을 하기 전에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바로 체포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일반 시민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반란법을 발동했고 반란법이 실제로 발동이 된 거잖아요. 반란법이 발동되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계엄령 선포의 준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체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계엄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만 하는 것이었다. 반란자의 우두머리는 당연히 바이든이다. 바이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란죄를 성립시키게 하고 반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취임식까지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백악관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빨리 나왔다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란법에 의하면 반란죄를 완전 소탕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직은 실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헌법이다. 합법이다. 반란죄 체포를 위해 잠깐 백악관을 비워두었을 뿐 왜냐하면 합법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가짜 대통령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 지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가방위군이 미 북한에서 배치했는데 그 배치한 상황이 이제 쭉 나왔잖아요. 지금 육군대장 다니엘 호카스라는 사람이 비상사태 지원을 위해 준비해 주는 주방위군을 지금 뭐 2,500명 이렇게 지금 전체로 보면 4만 명 이상이 지금 배치가 됐대요. 이 주방위군은 2만 5천 명이지만은 2만 5천 명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실제로 군인들이 82 공수대인가요? 그것도 아마 배치되지 않았나? 그 전체가 4만 명이 지금 군대가 워싱턴 DC를 점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늪지대 모든 범죄자들 잡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 이 나라의 신에 가하고 있기를 바란다. 군대는 미국을 외치고 그들은 바이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애국자들은 반역자들부터
우리의 위리의 헌법과 공화국을 지켜낼 것이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4만 명의 반역자를 체포했답니다. 4만 명.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제2의 링컨 같은 그런 트럼프 인물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4만 명. 이것이 진정한 미국입니다. 미국을 경건하게 지키라.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200명의 민주 국가 수비대원들이 와치는 DC를 출발하는 준비, 이제 비행기를 타는 준비고요.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선거 도덕의 외부에서부터 범죄 반역자들을 체포하여 관타나모에게 보내십시오. 이 관타나모는 어떤 수용소인가 봐요. 10명의 사람들이 사살하고 있는 2만 명 범죄에 돈을 썼다. 나는 그들이 모두 그들의 맹세를 기억하기 바란다. 대통령 취임을 시위에 지원하기 위한 합동기지 앤드로스를 나가는 중인 바이군. 수도 안에는 경찰 1만 명, 경찰도 또 1만 명 지금, 그리고 군대 3만 명 내란 법에 가동된 것을 맞는 것 같다. 취임식에 그렇게 많은 군대가 왜 필요할 것인가? 아마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허용함으로써 헌법을 파괴한 것이라는 바이든의 반역이다. 850명의 미네소타 경비원, 그러니까 50개 주에 다 차출을 다 해가지고 왔다면, 50 다 왔다는 거예요. 합류해가지고 59대 프레시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고, 대통령 취임식이 이렇게 많은 병이 필요하다면은, 그렇다면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7가지를 이제 제시했더라고요. 첫째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될 수 없느냐? 정권 인수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권 인수하잖아요, 원래.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가방을 넘기지 않았다. 아마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핵가방을 넘기지 않고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텍사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민항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게 SBS에서 이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기자가 말해요. 핵가방 들고 간 트럼프 어떤 식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21일 목요일 날이 SBS의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틀림없이 뭐 핵가방 가져간 거 틀림없나 봐요. 그래서 공식 이 방송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어요.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많은 대통령인데 왜 행정명령에 사인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3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답니다. 최근 트럼프는 최근 3개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 12년 동안에 해진 미국의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바마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4년까지 앞으로 6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오바마 행정부 중심해가지고 이제 선거했던 모든 부정, 트럼프 행정부까지 12년이에요. 12년 동안에 행해진 미국의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행정명을 딱 해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CIA 서버 포렌식을 끝내고 과거 12년 동안의 부정선거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미국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사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왜? 배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계속 지금 탄핵하겠다고 지금 막 떠들잖아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없으면은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계속 탄핵하고 뭐 내일 모레인가 이제 상원의원에서 뭐 탄핵안을 기결한다. 2018년 미국 대선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2018년도 이미 했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이제 12년 동안에 이 조사를 다 해야 된다. 이제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밀러지요. 밀러 국방대행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리고 또 래클리프 정보국장, 의회에 이번에 사기 선거는 중공이 개입했다 하는 확실한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네 번째, 워싱턴 군대가 24일까지 주둔한대요. 오늘 한국 날짜는 오늘 끝나네. 어제 끝나네. 아마 한국 날짜는 내일까지겠네요. 바이든 취임식이 20일 10시에 끝났으니 당연히 취임식 경호를 맡았던 방위군들은 다 철수해야만 마땅하죠. 왜? 이미 대도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24일까지? 왜 근무하느냐? 수다의 우리들은 이런 얼쩡거리는 선은 안 되는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5만 명이네요. 5만이 가까운 방위군들이 20일까지 주둔하고 있다면 무슨 곡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에 도로에 열려 있었던 방위군들이 한결같이 등을 돌렸더라.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지나가면 당연히 그 수경례를 해야 할지 아닌가 등을 돌렸다면 군부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하는 걸. 일종의 사인을 보낸 것이고 이미 그런 명령이 하달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근, 이건 최근입니다. 최근 뭐 이제 우주사령부하고 군대가 공군이 이제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그 도미니언 그 조작 기기를 탈취했잖아요. 그때 시야가 아니고 지금 그때의 그 도미니언 그 기계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이 CIA 직원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총기 벌어졌잖아요. 그래가 CIA 직원하고 5명이 죽었잖아요. 최근 미 해병대가 딥스테이트에 장악돼 있었던 CIA를 급수해가지고 많은 비밀 자료를 다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군대가 한 거예요. 비연방 법원이 한 게 아니고 주법원이 한 게 아니고 군대가, 계엄사령부가, 우주사령부가 했다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은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체포만 남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소당 성조기 깃발 위에 이 간타나무 수용소 깃발이 꽂혀 있었다. 근데 이것이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 취임할 때는 이걸 깃발을 단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간타나무의 수용소 깃발이 이게 가짜다. 가짜다. 그런 이제 양적 설이 있더라고요. 취임식 당일 의상 중앙상단에는 성조기가 벌려기고 있었던 성조기 밑에에 검은색의 간타나무의 수용소 깃발이 여기 있잖아요. 또 까먹어요. 따로 있잖아요. 꽂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성스러운 취임식의 느닷없이 성조기 밑에 왜 미국의 대표적 감옥인 관타나모 수용소 깃발이 꽂혀 있었을까? 누가 이 깃발을 꽂은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또 지지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취임식 단상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취임식 할 때에 참석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딥스테이트의 거물급 간부들 말이에요. 이 거물들이 취임식을 끝내고 관타나모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요. 이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 바이든에게 전 트럼프의 메시지가 있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면서 책상 위에 바이든에게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그 내용은 조유 나우 후. 조 알지? 내가 이겼다는 것을. 이게 한 줄 글씨만 따는 게. 왜 그런 메시지를 일본을 남겼을까요? 이상 7가지 이유로 우리는 지금 미국 합법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오늘 취임식을 행사하는 반란죄를 완성시키고 취임식까지 해야지만이 완전히 이 반란법으로 확정하는 명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민이나 이 법조를 보는 사람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취임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반란죄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할 때까지 다 완성했다 그 말이죠. 취임식 행사는 반란죄 완성시키고 체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이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4일까지. 이게 좀 캐스마그죠. 한국 시간 내일인데요. 그 사흘 동안 언제라도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긴급 비상경고 시스템이 발동된다는 그 순간에 체포 들어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어둠의 빛을 이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트럼프 이제 작별 인사죠. 작별 인사에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돌아온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아버님이 세우셨고 왕님을 통해서 사우라고 말씀하셨고 4년 동안 그래도 위대한 대통령 실적을 많이 세웠고 하나님의 권한 전략 전술권 안에 아직도 머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전략 전술이 계시지 않겠는가? 왜? 왕님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무서졌고 끝난 게 아니다 그랬거든. 뭐 계획 속에 하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이제 임기 첫날부터 무려 14개 행정명령을 사인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인 보셨어요? 가깝게 딱 찍어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사인하는 그러니까 아무 글씨가 없었어요. 그거 보셨어요? 아무 백지입니다. 백지. 딱 가서 딱 내리면서 이제 사인했잖아요. 백지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 백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4개 행정명 했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가짜인지 진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방 건물 데스크 마스크 의무화하고 그리고 보건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한다. 공립학교 및 연방 건물에 트랜스젠더 등의 남녀 구분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했다. 낙태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금지 해제했고 WHO 파기 기후 협정을 재가입을 했다. 파이프라인 등의 메시지 아니스테인 중단 이로 인한 일자리를 감소했고 각종 환경 파시즘을 이제 다시 만들었고 테러 지원국 입국 제한 행령을 해제한다. 지금 텍사스 주 그쪽에 그 장벽을 공단 지금 공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단면 내렸다. 중단. 남북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이민국 요원들의 현장 체포권 등 임무 요건 제한, 국제기후 정상회담 개최, 각종 노동조합 강화, 학생 부채 단감 등 막대한 국고 유출, 인종 문제 해소를 별미로 한 역사 왜곡 및 정체성 성장 정치 강화, 교육부 커리큘러 가이드라인에 1619 프로젝트 등 정체성 정치를 도입하겠다. 흉악범 사형 중단 이런 등의 명령을 다 했대요. 왕님이 보시는, 섭리가 보시는 2020, 또 지지자들의 보는 2020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모든 섭리의 키는 3대 왕권 아벨 가정 중심한 가정을 통해 풀어가실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참모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가인 아벨 가정을 통해서 지금 섭리는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는 왕님 낭이분과 그리고 이제 간사원장님 가정의 안위를 그리고 또 신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트럼프의 신변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아가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왜 미국이 제1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축복했잖아요. 또 장자 국가로 아버님이 축복했잖아요. 34년에 미국을 아버지 그런 나라로 제2이스라엘 민족으로 장자 국가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34년 동안 전 생애에 거의 40년 가까이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버님이 싸우셨잖아요. 그 싸우심에 아버지의 피가 닿은 눈물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히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가정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그 일을 아버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는데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왕님의 신전, 가인 가정의 신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정말로 안위를 지키기 위해 달라고 또 미국의 정말로 이 고레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이 트럼프 지금 지지자를 보는 그런 소망대로 정말로 다시 제2의 미국 공화국 보니까 뭐 무슨 당을 이제 만든다는 그런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조 바이든은 정상적 대통령 될 수 없다. 그럼 미국의 60%의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8천만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긍정하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부정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분명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숨은 전략 전술을 중심한 섭리는 깊이 있고 진행될 것이고 그 진행에 있어서의 모든 승리의 키는 3대 왕권 아벨 가인 가정을 중심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계자 되신 자, 상속자,
아벨 가정, 가인 가정을 세우시고 실체적 선유국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아벨 가인 아버지 가정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승리, 참부모님의 승리, 트럼프 후보지 제2의 공화국 출발과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멸망을 위해서 성성을 들이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버지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된 우리 성전의 용사들도 아직까지 현장에서 모든 개인적 사적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왕님의 안위를 지키고 왕님의 신변을 보호해드리겠다는 신들을 가지고 오늘 또 현장에서 정말로 싸우는 성년의 평화군, 평화경찰들의 그 정성노고를 아버지 기억해 주시며 또 세계 성전의 용사들, 종교왕망비들은 한결같이 왕님 중심은 아버지 유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아버지 정성을 드리고 있는 작은 정성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오. 정말 2차 7년 노정 이제 2년도 2021년 노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아버지 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디 왕님의 안변과 신변과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가인 가정의 아버지의 안변과 신변을 안위와 신변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성전의 모든 아들 딸들이 지금 도 바이든의 행정부를 통한 위험을 받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신변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소자를 중심 세워서 아버지 이렇게 줌 강의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늘이 주시는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도구 입장에서 준비된 내용을 이제 아버님 함께 공유했사오니 그 공유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앞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아버님 당신이 주시고 싶은 내용은 주셔서 우리 영혼과 심정이 한 당에 부활되며 성숙되는 오늘 복된 아버님 성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서유한 하영자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